철저하게 반려견 행동을 분석하는 스마트한 브레인. 여기에 반려견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따뜻한 마음까지. 반려견 행동 전문가 설채현. 고민 해결을 위해 그가 지금 달려갑니다. 긴급 SOS를 받고 출동한 설 전문가. 오늘도 잘 부탁드려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들어오세요. 네, 여기 복실이. 복사? 젊은 오빠 왔어? 안녕하세요. 아유, 제가 강아지를 먼저 봐가지고. 네, 처음 뵙겠습니다. 아주 아이돌 스타 같아. 겁나게 핸섬민이야. 아유, 감사합니다. 수의사계의 아이돌 겁나게 핸섬맨. 네. 저희 계속 서 있으면 좀 불편하니까 앉아서 말씀 나눠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여기 복실이 보호자님이시고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저는 저기 요양보호사예요. 아, 도와주시는. 네, 그러면서 지금 복실이도 신경 써주시는 거 아니에요? 네네. 이거는 왜 가져오신 거예요? 아니, 좀 좋은 거 있나 봐서. 그렇죠. 그런 마음 자세 아주 좋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먼저 너무도 충격적인 비주얼. 6년째 깎지 못한 복실이의 발톱. 울버린이에요, 울버린. 엑스맨에서 엑스맨 주인공. 생긴 것도 그렇게 생겼어. 그러니까요. 이 심각합니다. 심각해요. 발톱은 제가 평생 살면서, 그리고 제가 수의사하고 동물병원에서 아이들 진료도 보고 하고 있는데 평생 본 아이들 중에 가장 길어요. 그러니까 제가 개 키우는 입장에서 제일 처음에 여기 왔는데 발톱만 보면 미칠 것 같았어요. 지금은 제 만성이 된다. 괜찮아. 가끔 가다가 발톱 긴 발 많다. 그 괴로운갑다. 이렇게 긁어주면 가만히. 긁어준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긁어준다고. 짧은 생각에 발톱이 길어갖고 살까지 그쵸, 맞아요. 지금 발톱이 기니까 지금 관절도 그렇고 발도 아플 거예요. 여기가 계속 들리잖아요. 이게 걸을 때 발바닥으로 걸어야 되는데 여기 발톱이 이걸 누르고 있으니까 항상 이렇게 걸어 다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은 되게 불편할 거예요. 제가 봐서는 진짜 발톱은 오늘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잘라야 돼. 잘라야 돼요. 꼭 잘라야 돼요, 오늘.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그러니까 지금 봐도 아파할 만한 게 아닌데 발 살짝만 닿아도 엄청 아파하잖아요. 발톱 때문에. 뭐 간지러운 것 같은데 긁지를 못하나 보네. 발이 아프니까. 여기 봐봐. 이러다 눈 다쳐요. 자기도 아는 거예요. 여기가 사람도 솔직히 문제가 없어도 막 가끔 우리 손도 긁고 막 여기도 옆구리도 긁고 얼굴도 막 긁고 이러잖아요. 가려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복실이도 지금 이쪽 얼굴이 조금 가려운데 못 긁어요. 되게 조심스러워요. 내 생각에 뒷발은 그나마 막 이불도 이렇게 긋고 막 이렇게 몸을 긁어갖고 안 자란 것 같아. 이게 왜 그러냐면 뒷발의 힘이 70이에요. 아, 앞발의 힘이 30이고 그래서. 그래도 여기서 이 미끄러운 바닥이라도 돌아다니기는 하잖아요. 그러면 조금씩 마찰 때문에 단 건데 앞발은 앞팔톱이 거의 뒷팔톱 길이의 2배.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그리고 다른 이상 행동들도 살펴봤는데요. 아이고 무서워. 복실이 지금 계속 이 다리 이렇게 드는 게 무섭다는 거야? 나 무서우니까 나 너무 무서워. 조금만 뭐 하면 빨리 움직여야지. 약간 준비하는 듯한 느낌. 빨리 움직일 거야. 나 너무 무서워. 이런 표현이에요. 그리고 낼름낼름. 계속 낼름낼름 거리고 있죠. 이것도 사람도 사실 긴장하고 그러면 침 마르면서 막 이렇게 되잖아요. 복실이 지금 너무 무서워요. 계속 무섭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 생긴 거랑 다르게 목소리는 남자인데?
보통 나가라고 하는 아이들은 계속 쫓아다니면서 짖거나 가까이 오려고 그러면 짖고 이러는데 복실이가 그동안은 나한테 관심 가지지는 말고 나한테 뭐 하지 마. 나 가만히 있을 거야. 이러다가 더 가까이 가니까 이제는 나한테 오지 말고 빨리 나갔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짖으면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친구를 못 봤거든요. 더 큰 문제는 그 누구든 보호자의 손길도 거부. 이렇게 공격성을 드러낸다는 것. 진도 몰라봐. 망. 이러니 발톱도 깎지 못해왔던 건데요. 그런데 손으로 다가갔다 하면 공격하던 녀석이 또 어떨 때는 인사를 건네는 손길도 피하지 않고 다가와 반겨주기까지 했는데요. 이건 어떻게 봐야 하죠? 좋아하는데요? 아, 그래요. 근데 못 만지게 한다고. 나 처음 봤네. 저 꼬리 흔든 것도 신경 안 썼는데 지금 보니까. 이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꼬리 흔든다는 게 무조건 나 좋아. 아, 당신이 너무 좋아. 이런 표현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표현은 좋다는 표현이에요. 지금 이렇게 손 내미는 거는 우리 강아지 만날 때 어떻게 하라고 계속 배웠죠, 그동안? 손 내밀어서 냄새 맡게 하라고. 이거는 정말 만약에 복실이가 선생님이랑 안 친하고 모르는 아이였으면 되게 공격적인 신호고 물라고 손 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네. 아니, 강아지 코가 얼마나 좋은데 지금 냄새 맡으라고 이렇게 주면 이 거리랑 이 거리 얼마나 차이 난다고요. 이거 안 해도 손 냄새 다 맡아요. 오히려 이렇게 내미는 순간 갈까 말까 할 때 에이 조금 무서워 이런 요소가 될 수 있어요. 강아지들이랑 친해질 때는 무조건 얘네 먼저 하게 해줘야 돼요. 얘네가 스스로, 복실이가 스스로, 강아지들이 스스로 다가오는 아이들만 이뻐 해줘야 되지. 너 냄새 맡아 하고 손 내밀다가 네, 이거 되게 잘못된 거예요. 그렇다면 복실이는 무엇이 잘못되어 왔던 걸까요? 너무 그동안 사람을 못 만나봤고 너무 사회화가 안 됐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공간과 우리 보호자님 안에 갇혀서 세상 자체가 딱 이 세상인 거예요. 늑대소년 아니면 정글북의 모글리 그걸 바꿔놓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진짜. 왜냐면 나 오기 전까지는 누가 오는 사람이 없었잖아. 그러니까요. 나이가 거의 30이 될 때까지 사회생활을 못 해본 사실 저도 지금 되게 머리가 복잡해요. 이게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못 만지게 될 수도 있고 산책을 못 하게 될 수도 있어요. 생각보다 심각한 복실이의 상태. 지난 6년간 복실이를 사랑하는 마음만은 그 누구 못지 않았지만 녀석에겐 너무도 열악했던 환경. 결국 지금의 문제를 키우고 말았습니다. 제가 이제 영상 보고 하니까 왜 걱정이 되냐면 되게 안 좋은 상황이에요. 우선은 첫 번째로 복실이가 겁이 너무 많아요. 강아지들이 사람과 같이 살려면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발톱도 깎아야 되고 뭐 귀도 닦아야 되고 목욕도 해야 되고 뭐 항문낭도 짜야 되고 이런 것들을 다 해야 되는데 좀 많이 예민한 상태도 있어요. 겁이 많아서. 그리고 그런 거를 보조해 주려면 보통은 보호자분들이 좀 잡아주신다거나 뭐 깎아주신다거나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또 몸이 좀 불편하시고 그러니까 우선 선생님이라도 제가 너무 큰 역할을 맡기는 것 같은지는 모르겠지만 복실이의 마음을 여는데 조금만 더 신경을 써주시면 네.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복실이 좀 싫어하는 거 해봐야죠. 네네. 복실이와 보호자님을 봤을 때 정말 걱정이 많이 됐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보호자님도 잘 키워보시려고 했는데 몸이 더 안 좋아지시면서 이 상황이 점점 더 안 좋아지고 있었고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정말 가장 어려운 솔루션이 되겠다. 정말 어렵겠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그래도 복실이와 보호자님은 서로에게는 둘도 없는 정말 가족이고 버팀목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어렵다라고 해도 조금이라도 희망이 보이면 복실이와 보호자님의 행복을 위해서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새나기 사상 역대급 난제.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힌 설 전문가.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할아버지와 단 둘만의 세상에서 제대로 된 사회성을 키우지 못한 채 지난 6년간 흉측하게 변해버린 발톱. 과연 설 전문가는 그것을 잘라내고 할아버지와 복실이의 새로운 출발을 위한 희망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개봉 박두 커밍 순. 저리 비켜라. 반려견계의 명인합시로 복실이의 솔루션을 위해 만만의 준비를 해온 설 닥터. 확실히 발톱도 깎고 검사도 하고 네 그럴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보호자님 무릎으로 올라오게 할 수 있어요? 먼저 녀석이 가장 믿는 할아버지에게 녀석을 유인하게끔 하는데요. 그쪽으로 가라고요? 아니에요. 해본 적 없어요 이거? 살짝 해볼게요. 혹시 한 번만 살짝 앞으로 나오게 해줄 수 있을까요? 뭐가 밖에 나간다. 등 뒤에 딱 붙어서 몸을 숨기는 녀석. 제가 가까이 가면 또 도망갈 거라서 조금 어디 안전한 공간 내 위에 있는 게 좋을 거예요. 엉겁결에 백스텝까지 선보이며 구속으로 슬금슬금. 눈치 팽단이다 너 진짜. 혹시 싫어 벌써 알았어? 그러면 지금 이걸 바로 채우기는 힘들 것 같거든요? 급하게 서두르다간 피를 부르기 십상. 차근차근 해나가야겠죠? 이번엔 펜스를 동원해보는 설 전문가. 이어서 복실이의 공격을 대비하고 서로의 안전을 위해 네 칼날을 씌워야 하는데요. 복실이가 놀라지 않도록 목줄부터 채운 다음 신속하고 능숙하게 네 칼날까지 미션 클리어. 야, 역시 설쌤. 우려했던 것보다 복실이도 괜찮은 것 같은데요. 복실이가 아주 싫어하는데 우선 네 칼라는 씌웠어요. 좀 걱정되시죠? 저 믿으시면 돼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복실이도 설쌤만 믿어 알았지? 오늘은 특별히 설쌤의 파트너 가르마가 똑같은 다른 선생님 한 분도 와주셨는데요. 잘 부탁드려요. 자, 청진부터 할게요. 어우, 심장 뛰는 소리 봐라. 심장 소리는 아주 좋아요. 네, 심장은 아주 건강하고요. 이 발톱 보세요, 발톱. 이 발톱을 지금 그냥 자를 수도 있는데 지금 그냥 자르다가 피나고 그러면 복실이가 나중에 더 못 잘라요. 그래서 좀 마음 편하게 진정주사 한 대 놓고 그 다음에 진행을 좀 할게요. 네. 무엇보다 안전이 최우선. 발톱을 깎기 전 녀석이 놀라지 않게끔 만반의 준비 완료. 복실이도 잘 참아주니 다행이죠. 눈동자 겁먹지 마. 나게 해주려고 선생님들이. 지금 보면 착해요. 되게 착한데 겁이 많아서 처음에 뭔가 하려고 할 때만 되게 힘들어하고 이렇게 한번 잡히거나, 그리고 아마 제 생각에는 지금 4, 5년 사는 동안 이렇게 안겨서 들려본 게 안아주세요. 이제 발톱 먼저 깎을게요. 우리 가장 보기 힘들었던 발톱. 드디어 모든 준비를 마치고 지난 6년간 손도 대지 못해왔던 발톱을 깎을 차례. 되게 긴장되네. 항상 이 혈관을 봐야 돼요. 여기 보시면 여기 빨간 것까지가 보이죠. 여기가 혈관이고요. 여기는 혈관이 지금 없는 부분이에요. 근데 혈관이 여기까지 있다고 여기를 딱 자르려다 보면 피가 나요. 그러니까 혈관 앞에서 조금 더 여유를 두고 잡아주는 게 좋고, 겁이 나시면 이렇게 눌렀을 때 이 발바닥과 일직선 되는 데까지는 잘라주시면 돼요. 오, 꿀팁이네요, 꿀팁. 이게 너무 길어지면 발바닥이 이렇게 발가락이 위로 뜨는 거가 되기 때문에. 이제 드디어 지난 6년 동안 자란 흉측한 발톱을 잘라내는 바로 그 순간, 모두가 숨죽여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마침내 우짜 시원하게 잘려나갑니다. 오마이갓. 아따 복시 오늘 더 이쁘게 보인다. 야, 대체 이거 기가 막히네요. 볼 때마다 정말 놀랍습니다. 발바닥 운다게. 꼼꼼하게 약까지 발라주시는 설 전문가.
우리 설쌤도 복실이도 고생했어요. 다행이에요. 이겁니다. 바로 이거예요. 복실이 팔뚝 깎기 대성공. 이거 무슨 아프리카 그 목걸이 만들어도 될 것 같아. 고구마 100개를 먹은 듯 꽉 막혀있던 속이 뻥 뚫린 것 같네요. 복실아, 너도 아주 시원해졌지? 나중에 보면 너 아주 깜짝 놀랄 거야. 기대해. 그동안 제대로 관리를 받아오지 못한 만큼 다른 이상은 없는지 건강검진도 이뤄졌는데요. 어렸을 때 좀 아팠을 수도 있어요. 홍역 같은 거에 걸렸다가 치아에 에나멜층이 형성이 안 되거든요. 아기 때 걸리면. 에나멜이 매끈매끈한 층인데 그 층이 형성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먹은 게 그 울퉁불퉁한 층에 좀 잘 끼는 것 같아요. 이빨은 생각보다 안심해요. 이빨은 이상무. 이어서 이비인후과로 모실게요. 왜요? 왜? 뭐가? 뭐야? 귀가 왜 이렇게 깨끗해? 아하, 어우 다행이네요. 아주 깨끗합니다. 귀 걱정 안 해도 되고요. 대체적으로 양호한 상태. 이번엔 어떨까요? 무릎 관절 한 번만 봅시다. 자, 무릎 관절. 특히 긴 발톱 때문에 관절에 무리가 됐을 거라는데요. 과연 결과는? 괜찮아요. 네. 아, 좋았어. That's right. 혹시라도 정말 타고났다. 마지막 코스 피부과로 가실게요. 항문낭 냄새가 나네요. 항문낭은 1, 2주에 한 번씩 관리가 필요한데요. 그러지 못한 복실이 오늘 6년치 항문액 배출 파이어. 자기가 똥을 쌀 때 나오는데 이 힘이 약한 아이들은 항문낭을 잘 못 빼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오래되면 염증 생기고 터져요. 목욕도 오랫동안 못 해왔는데 피부도 살펴봐야겠죠? 털이 많아서 살이 안 보이는데 보이는 부분들 보면 엄청 건강한데요? 네, 아주 다행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온 집안을 털집으로 만들 정도로 털이 심하게 빠져 있었는데요. 복실이의 탈모 괜찮은 건가요? 털 조금 뽑아서 영양소 불균형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 거예요. 피부병 때문은 아니에요. 피부는 지금 아주 깨끗하니까. 간단한 건강검진 결과 복실이의 건강엔 이상무. 그래도 혹시 모를 이상은 없는지 혈액을 채취해 정밀검사도 진행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쌤이 준비한 건강 패키지. 이거는 종합 백신. 이제 산책도 나가야 되고 하는데 파보바이러스, 홍역바이러스, 파라인플루엔자 그런 것들에 대한 종합적으로 예방해주는 주사고요. 심장사상충 예방약을 핥지 못하게 목 뒤에 발라주면 끝. 이거 한 달에 한 번씩 해야 돼요. 심장사상충. 오늘은 바르는 걸로 하고 먹는 약 보내드릴 거예요. 그럼 한 달에 한 번씩 꼭 먹여주셔야 돼요. 복실이를 위한 거니까 잊지 마세요. 모든 건강검진을 마친 후 때마침 정신을 차리고 움직이기 시작하는 복실이. 일어나자마자 향하는 곳은 바로 할아버지 곁인데요. 오빠한테 가 있어. 할아버지와 복실이에게 지금이라도 도움의 손길이 이어져서 참 다행이죠. 복실이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기본적인 검사도 받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모든 검사들은 다 진행을 했는데요. 심장사상충 같은 경우에는 실내에 있어도 모기에게 전염되는 거기 때문에 걸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걸려있지 않았고요. 그리고 항체 검사 같은 경우에는 거의 빵점이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주사들도 놔줬고, 기본 혈액 검사에서는 간 수치가 조금 안 좋게 나왔는데 아직까지는 크게 걱정할 정도의 수치는 아니었고, 계속 체크를 하면서 상태를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모발 검사에서는 영양 불균형이 나타나기는 했지만 크게 이 부분도 걱정할 부분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상 징후는 있지만 나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젊음으로 버티고 있는 상황이기는 해요. 하지만 이제 우리 보호자님과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있는 식습관, 그리고 생활 습관, 그리고 건강관리를 좀 꾸준히 해야 될 필요가 보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외부의 도움이 필요해 보이는 상황이지만 그동안 사람들과의 왕래가 없었던 탓에 외부인 경계심이 심각한 복실인데요.
과연 달라질 수 있을까요?